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테이킹 이자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더리움을 파는 재단이 아니라 이더리움과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 1만 개 판 거를. 안녕하세요, 우몬입니다. 네, 요즘 이제 저희 이더리움 홀더분들, 비트코인 홀더분들, 주식 투자하시거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많이 놀림을 받고 있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또 가격이 쌀 때 이제 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촬영을 해보았고, 이번에는 이더리움은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반등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더리움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고요. 지난 이제 비트코인 편에서 이제 제 채널 기준으로 조회수가 잘 나오기도 했지만, 또 조롱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비트코인 평단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평단가 높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고 살 수 있냐, 이런 글들이 많던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투자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투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런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해보고 그냥 촬영을 하는 것이지, 뭐 제 자랑하려고 찍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역시나 하나 기준으로는 한 36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에서 한 30%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또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금액이 좀 적게 물려 있어서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아마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잘 멘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무엇이 다른지는 대부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비누드라고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가 말한 건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면은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두 가지 코인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인 거고, 이더리움은 월드 컴퓨터 플랫폼으로도 저희가 부르죠. 그래서 비유를 하면, 쉽게 비유하면 이제 이것은 금이고, 얘는 석유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석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도 이제 얘는 POW라고 해서 채굴 방식이고, 여기는 POS로 이제 저희가 부르죠. 그래서 스테이킹 방식입니다. 공급도 2100만 개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딱 더도 말고 줄어들 수도 없고 더 많아질 수도 없고 2100만 개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근데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무제한적으로 공급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 설계상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블록은 이제 TPS라고도 저희가 부르는데 처리 시간이에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블록을 생성하는데 10분이 소요되는 거고, 이더리움은 12초가 소요됩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이더리움보다 더 빠른 다른 코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블록을 생성한다는 말이, 저희가 뭐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 먹을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은, 그 가맹점주분이 이 결제, 저희가 만약 비트코인을 결제를 하면은 이게 승인이 되는 데가 10분이 걸리니까 그 가게 앞에서 10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성격 급한 한국인들한테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12초라서 사실 길죠. 지금 저희가 그냥 흔히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뭐 현금으로 결제하면 그냥 거의 1, 2초 안에 바로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비트코인은 이제 전송만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대신 전송할 때 거기 안에다가 그 블록 안에다가 뭐 텍스트 같은 거, 뭐 유언을 남긴다든지 뭐 다른 어떤 글을 적을 수는 있지만 뭐 크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이제 거기 안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심을 수 있거든요. 자체 이더리움에 이제 개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문이라든지 아니면 조건문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은 가지고만 있으면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이죠. 하지만 여기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이제 이 POS에서 이제 검증자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얘는 이제 채굴을 해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어서 이게 거짓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검증자들이 이 블록에 악의가 없다라는 걸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검증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연이자가 3에서 5%로 생태계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 시총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훨씬 높고요. 그래서 얘는 보유하는 자산인 거고, 얘는 사용하는 플랫폼이라서 성격이 정말 아예 다른 코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코인이지만 만약 방금 말했던 투자 근거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 금을 사는 이유가 희소성에 기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도 있고 가치를 보존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생태계 확장에 따른 가치가 증가하는 겁니다.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소각되고 그게 공급이 감소되고 이게 또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 10년 누적 수익률이 비교하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생겼고 비트코인은 더 이전에 생겼기 때문에 이미 오른 상태에서 더 이제 10년을 비교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최근 10년 수익률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좀 더 크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받는 근거는 별건 없습니다. 이제 그냥 저 이제 뉴스나 이제 그런 뭐 숫자를 조금 보는 건데 표면적 뉴스로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에 보면은 이더리움 재단에서 직원들을 최근에 해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54명 20%라고 나와 있는데 20%를 감축을 했고 근데 요거는 사실 저는 이제 여기 보면은 얼마 전에 린 이더리움을 발표할 때 2030년까지 지출을 좀 줄이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필요 없는 인력들을 좀 감축을 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좋은 신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계속 회사를 정리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키우겠다는 의지니까. 근데 여기 보면 근데 9명의 시니어 리더, 그러니까 C레벨급이 이제 9명이 퇴사를 했다라는 것은 뭐 조금은 이제 뭐 안에서 어떤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뭐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치질만 하는 또 고위 원로급의 직원이 나갔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리고 이 GK 리서치 랩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폐쇄가 됐는데 롤업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은 레이어 1에 있는 레이어 1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 코인이고 이제 레이어 2라고 해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안성에 대해서는 이더리움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롤업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는 것도 있고 GK 롤업이라고 해서 이게 두 개가 양대 산맥이 있는데 아마 이 GK 롤업을 없앴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 거래소 하나를 폐쇄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GK 롤업을 굉장히 밀고 있었는데 이게 막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개발이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크게 저는 의미 없는 이슈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에 이제 이더리움이 자금을 좀 유통시키기 위해서 1만 개의 이더리움을 장외로 비트마인에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더리움 재단은 거의 한 1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자금 확보로 저는 보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좋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린 이더리움이라는 워딩을 비탈릭 부테인이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30년까지 연 지출을 이제 줄일 것이고 보면은 검열 저항, 복원력, 개방, 프라이버시, 보안 이것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완료가 아니라 아마 7만 개를 스테이킹하는 걸 목표로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지금 그게 완료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3월 달에 그래서 2만 개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테이킹 이자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더리움을 파는 재단이 아니라 이더리움과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1만 개 판 거를 마지막으로 또 그간 15년도부터 생겼으니까 뭔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 사용하는 저는 자금 재원 조달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거 말고도 10만 개 정도를 바로바로 또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이더리움 재단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또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4천만 개의 이더리움이 지금 스테이킹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총 공급되어져 있는 시장에 풀려 있는 거의 30% 비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APR 기준으로는 2.6%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업비트에서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아주 작은 금액으로 스테이킹을 좀 해놨고요. 이 돈들은 아마 빼진 않을 것 같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업비트가 약간 뭔가 다른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른 거래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는데 50일인가 거의 한 60일까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업비트에서 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좀 수고로움을 더
좀 더 하더라도 뭐 해외 거래소에서 혹시 스테이킹 기간이 짧은 거래소가 있다면, 그리고 또 거래소마다 이자율도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비교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귀찮아서 그냥 업비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이 스테이킹 해놓은 이것들은 그냥 아마 정말 제가 급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크지도 않고. 비탈릭 부테린이 7월 4일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머지 이후 최대 업그레이드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머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머지는 2022년도쯤인가 아무튼 그때 이더리움이 원래는 POW라는 작업 방식을 비트코인과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컴퓨팅 파워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기후에 좋지 않다,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더리움은 이때부터 머지를 통해서 POS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 앞에 머지에 앞에 덜을 붙여서 더 머지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이번 린 이더리움에서는 한 4, 5년 만에 이제 또 발표를 한 건데, 여기서는 프라이버시와 양자 저항성, 확장성, 생태를 다시 재설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확장성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리 속도 TPS를 더 빠르게 하겠다라는, 뭐 몇 배까지 올리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어떤 보안, 프라이버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키는 작업들을 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어쨌든 이 발표를 보면서 그래도 비탈릭 부테린은 원래 좀 이런 비전을 좀 제시하는 리더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초기 철학을 잘 가지고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검열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고, 확실히.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 철학을 초심을 잃지 않고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때 그 이더리움 재단에서 코인을 팔긴 했지만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아마 2015년도 처음에 ICO 했을 때도 이더리움 재단도 이더리움을 어쨌든 팔아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있고 운영 자금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하기 위한 투자로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도 아까 보면 30%가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숫자들이 결국에는 이더리움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스테이킹 해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확신인 거죠, 약간.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를 이더리움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소각이 되는 거고, 그건 이더리움 감소되고 가격이 상승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더리움에 대한 네트워크의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가격의 상승과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니면 가격이 눌려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RWA라고 해서 이제 이게 리얼 월드 에셋이거든요.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RWA라던가 이걸 토큰 증권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현물 자산, 부동산이라든지 뭐 미술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토큰화 시켜주는 걸 이제 RWA라고 부르는데, 그 RWA 시장에서도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50% 이상입니다. 그냥 대부분의 것들은 다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블록록에서 만드는 이런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토큰도 다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솔라나나 폴카닷이 아닌 이더리움이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전인가 자기 민코인 같은 것들 발행할 때 솔라나 기반으로 발행을 해서 솔라나에서도 생태계가 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결국 저는 어쨌든 솔라나와 이더리움 둘 다 투자를 하고 있지만 1번 이 가장 큰 개발자 생태계를 갖고 있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기술력보다는. 그래서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이 제일 많다. 뭐 나머지 2, 3, 4번들은 이제 당연히 다른 재단들도 같이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하지만 1번은 뭔가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진입 장벽들 해지를 놓을 수는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그 전까지는 팔았을지 모르지만 7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블랙록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에서도 계속 ETF를 계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ETF로는 그냥 2배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고 있고, 현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진 않고 그냥 스테이킹 걸어두고 쭉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이제 디파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탈중앙 금융 사실 디파이 시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에이브 이 대출 플랫폼도 에이브에도 조금 일부 투자를 해놨는데 저희가 조금 아는 프로토콜들 에이브라든지 유니스왑이라든지 리도나 메이커다오 이런 것들이 뭐 토큰화를 국채 토큰화를 시키다든지 아니면 대출이나 차입을 한다든지 NFT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이런 모든 서비스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다 이더리움에서 만들어진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생태계는 뭐 근데 사실 계속 커져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은 이제 그냥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에 대한 파이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증가하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생겨나 있는 생태계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절반 이상이 다 이더리움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코인 투자를 할 거라면은 저는 이제 이더리움 알트코인 하나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추천드리진 않고 저는 이제 이더리움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재밌게 영상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